레이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황당 엽기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동성애자들이 정말 정상적인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 세 명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던 모습을 보여주던 아버님이신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후배라고 소개된 고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그 다음에 고땡땡이라는 아버지 후배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고땡땡과 아버지가 동성 애인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에이즈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병원을 통해서 알게 된 어머니와 아들은 정말 하늘이 노래졌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고땡땡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서 재판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감염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고땡땡 즉 아빠 후배라고 소개됐던 그 사람이 바로 에이즈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땡땡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간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고땡땡과의 연관성, 그리고 서로 에이즈를 주고받은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까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자 아버님은 실토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고땡땡이랑 사귀었다, 애인이었다, 사실상 동거관계였다, 내가 고땡땡이 집에서 잔 게 후배라서 그냥 술 먹고 어쩌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 가까우니까 잔 게 아니었고 사실상 동거 생활을 했었고 나 고땡땡한테 에이즈 걸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되자 한땡땡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땡땡이 누구냐면은 아버지한테 에이즈를 감염시킨 고땡땡의 젊은 또 다른 남자 애인, 동성 애인이란 거죠. 그런데 이 한땡땡이가 갑자기 이 집에 전화를 해서 계속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들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아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더니만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님과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집을, 우리의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집, 여러분 요새 서울 집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집이 우리 유일한 재산인데 내가 그냥 절반 값에 팔기로 했다,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 이걸 팔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반값에 왜 팝니까, 우리가 이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고땡땡이한테 집을 사실상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고땡땡이한테. 그리고 고땡땡이는 자신의 젊은 애인인 한땡땡이를 시켜서 이 집 아들 그리고 이 집 어머니한테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기를 해서 아들과 아내를 그 집에서 쫓아내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에이즈 걸렸고 몸이 아프시고 아들과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빈집을 싹 고땡땡, 한땡땡, 동성 커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 접수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값에. 이런 걸 보고 동성의 작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참 주식의 작전 세력이 있단 말은 들었어도, 야, 이런 사람들 있네. 자, 그러면 괴롭히기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긴데, 정말 제가 조금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들어봅니다. 당신 누구야? 나? 개인이다.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네 새끼는 이빨 한다고 다니면서 나게 독립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따로 나게 씹고 다니면서 말이야. 들으신 것처럼 아들이 전화가 그냥 대뜸 오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땡땡이라는 고땡땡의 젊은 남자 애인, 동성 애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네 아버지 애인이다. 여러분,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성애자가 나 네 아버지 애인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진짜 그 젊은 이 한땡땡이라는 남자 동성애자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고자질이라고 그럴까요? 일러 바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네 땡땡은 이빨 한다고 다니면서 X나게 독립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따위로 X나게 아이고 나 참, 여러분 제가 차마 입이 이게 오염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전화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냥 밤늦게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아버지는
엄마 몰래, 가족 몰래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려서 돌아왔는데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데 에이즈를 우리 아버지한테 옮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젊은 남자 애인이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이거 참, 이거 이 약한 마귀가 이거 좋아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막 하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벌써 막 이게 뭐가 점령이 돼가지고, 야, 이 집을 절반 값에 팔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줘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마하고 자식을 막 괴롭혀가지고 내쫓아가지고 그 집 반값에 딱 접수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어떻게 유혹이라고 할까요? 했냐면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나랑 평생 동성애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당신의 성적 정체성을 찾자. 어차피 에이즈 걸렸는데 이렇게 된 거 가족들 다 안 거 그냥 우리랑 들어가서 그냥 뭐 3명이서 그냥 신나게 동성애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살아보자.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반값에 나한테 넘겨라. 대신 내가 들어가면 당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돌봐주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현재 법원까지 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아니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들었는데 당연히 법원에 이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모욕당한 것, 그리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의 판단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 아버지 에이즈 걸린 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깨진 거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집 반값에 팔겠다라고 이미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모욕으로 처벌받아봤자 돈 100만 원 벌금 물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100만 원, 아이 그래 내가 벌금 낼게 한 다음에 정말 수십억짜리 집을 탄도 뭐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싸게 확 매입해버리면 그 다음에 제가 예언 비슷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아버지 분명히 버려버릴 겁니다. 이 젊은 동성 애인이랑 아버지한테 에이즈를 감염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 고땡땡이가 작전 세력 비슷하게 활동해서 가족들을 싹 내쫓고 에이즈로 병들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감명하겠다라고 감언이설로 속인 다음에 싹 그 집 들어가면요, 아버지를 뭐라고 할까요? 뭐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거의 뭐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돌봐주면 죽는 거잖아요. 밥 안 주면 죽는 거잖아요. 돌봄 제공 안 하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싹 정리해가지고 이 집 우리가 싸게 절반 이하로 가져버렸다. 뭐 이런 작전을 짜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평생 일궈놓은 뭐 집 한 채 있는 우리 재산 정말 동성애자들이 이런 식으로 노리고 들어오는 거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